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우리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왜 오냐? 바로 방산 수입, 무기 수입 관련 협상을 하러 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뭐 한화도 가고 카이도 가고 하는데 한화에서는 천무 다른장 로켓 그리고 K200 개량 뭐 이런 것들 협의하고, 그리고 카이에 가는데 카이에서 KF-21 전투기 도입 관련한 협상 한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공격 원잠을 차단하는 신형 초계함 건조 사업을 발표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071형 상륙함에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공격 원잠 침투를 차단하고 전략 원잠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신형 대잠 초계함 건조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카라쿠르트급 초계함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28000E 모델은 워터젯 엔진으로 움직이는 신형 초계함으로 러시아는 이 배가 최신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의 신형 경전차 M10 부커가 실전 배치 후 처음으로 공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17 수송기에 실려 장거리 전개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 육군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C-17에 2대의 부커를 싣고 해외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실험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방산 공룡으로 거듭나려는 한화가 엄청난 인사를 영입해 현지 법인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최근 미 조선업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야당 대표가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피에르 폴리에브 당대표가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공군의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영상 속 전투기는 러시아군 수호-27과 수호-17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유당은 보수당의 러시아 친화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폴리에브 대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071형 강습상륙함 7번함 스밍산에 레이저 무기를 설치해 운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 레이저 무기가 근접 방어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km 범위 내에서 미사일과 드론 등을 요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인데요. 카라쿠르트급, 그러니까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맞아서 완전히 박살나고, 그 이전에 또 하나는 아시코드라고 하는 배는 이 세바스토폴 쪽에서 스톰 섀도우 맞아서 또 완전히 대파되고 뭐 그랬던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펜스 브리핑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내륙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 배를 다 건조했는데 흑해를 올리니까 겁나고 해서 내륙수로 운하를 따라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는 이 배 클래스가 바로 이건데요. 그 배의 개량형 이 한 870톤 되는데 이 임무가 뭐냐? 무르만스크 북방 함대죠. 무르만스크는 바로 러시아의 전략 원잠들이 전부 주둔하는 곳이죠. 러시아 전략 원잠들이 주둔하다 보니까 그 무르만스크 만 입구에 미국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이 반드시 헌터 킬러를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르만스크에서 러시아의 전략 원잠들이 작전 해역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북극해로 안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미국의 버지니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호위하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조그만 배에다가 이 함체 사이드에 어레이 소나를 장착하고 등등 해서 대잠 전력을 아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북극의 파도에 870톤짜리가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지 좀 가혹한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M10 부커 경전차, 다른 나라들은 다 이걸 경전차라고 하는데 미국은 전차라고 하지 않고 화력 지원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 화력 지원 차량, 전차인데 이게 제일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을 때가 38톤, 그리고 이렇게 뭐 사이드에 또 장갑, 추가 장갑 붙이고 이러면 42톤인데 이걸 한 대를 이렇게 C-17에서 내리고 비행하고 하는 훈련을 했어요. C-17 한 대의
최대 이륙 중량이 탑재 중량이 77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38톤 완전히 그냥 이 액세서리들 다 제거하고 나면 38톤 다 붙였을 때는 42톤인데 한 대만 싣고는 C-17이 얼마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캐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착륙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두 대를 C-17에 넣고 싶은 거예요. 스트라이커 장갑차처럼. 그런데 두 대를 넣으려면 77톤의 최대 적재 중량인데 38톤 이거 두 대 넣으면 76톤 되니까 간당간당하게 되죠. 그러려면 옆에 있는 뭐 사이드 장갑이나 추가 증가 장갑이나 각종 액세서리 다 떼내야 돼요. 그건 따로 다른 비행기에 싣고 가서 현장 가서 붙여야 되는데 좀 급할 경우에는 그게 또 힘들겠죠. 내리자마자 바로 전투에 투입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아무튼 미국이 C-17 이거 처음 만들 때는 정말 대단한 수송기였는데 지금 21세기 또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무기 체계들이 지상 무기들이 점점 방어력 강화 무거워지면서 C-17도 이제는 대형 수송기가 아닌 좀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건데요. 두 대 저는 조금 아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한화가 이 사람을 미국 현지 법인 대표로 임명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냐. 일단 이름은 마이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BAE 시스템스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록히드 마틴 무인 해양 시스템 부문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군함 건조 전문 조선 회사가 있죠. 바로 헌팅턴 잉글스 조선소의 원자력 선박 부문, 그러니까 항공모함 또 핵잠수함 뭐 이런 것들 만드는 부분의 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는 미국 시장 진출해서 K9 자주포도 이렇게 팔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미국 해군의 이 수리정비 사업 MRO죠. 그 사업을 따내는데 그 사업이 매년 20조니까 매년 20조씩 K9 한번 팔아봐야 뭐 한 번 파는데 20조 끝. 하지만 이 미 해군의 선박 수리는 매년 20조니까 이거는 뭐 황금알을 지속적으로 낳는 거위죠. 여기를 한번 따보겠다. 지금 여기 경쟁업체가 바로 HD 현대,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이렇게 4개 업체가 경쟁을 하죠. 여기에 하나가 이 미국의 조선업계의 군사 부분 조선업계의 아주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클 스미스 씨를 대표로, 미국 현지 법인 대표로 임명해서 한 발 앞서 나갔다라는 건데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캐나다 야당 대표 보수당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홍보 영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홍보 영상 중에 우리 공군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전투기들이 나왔어요. 자, 이 전투기 딱 보면 이거 아래에 있는 이 기수 부분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기수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거, 이거는 바로 수호 27의 실루엣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수호 27입니다. 러시아 전투기예요. 그걸 가지고 캐나다는 러시아에 대한 방공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북극 딱 넘어가면 바로 러시아니까. 캐나다는 전투기가 F-18 전투기예요. F-18 전투기는 기수가 이렇게 앞으로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영공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가 완전히 그냥 문매를 맞고 있는데, 아니 캐나다에도 밀리터리 마니아들 많은데 그거 좀 검증 좀 받고 하지, 이렇게 바보 같은 결과를 냅니까? 우리 국방부도 몇 년 전에 군 홍보 영상 만들면서 뭐 AK 소총 들고 그리고 중국제 전차 나오고 막 이랬던 정말 황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뭐 여기나 거기나 밀리터리 마니아들 좀 검증 좀 받고 이런 거 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 0710 상륙함 이런 무기가 있어요. 포가 없어요. 자, 여기 뚜껑이 열리고 여기에서 레이저 조사기 렌즈가 나옵니다. 아주 고출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마지막에 드론이나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전 테스트하는 거죠. 미국도 지금 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테스트하고 있고, 자, 이런데 정말 황당한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가
한국이 세계 최초의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한다. 이제 북한 뭐 풍선, 그리고 오물 풍선 이런 거 날아오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이미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제 레이저 무기 갖다 놨던 거죠. 그 중국은 또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가 세계 최초다 라고 막 하고 우리 언론 다 받아쓰고 했는데 방금 그 캐나다 야당 대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 검증 좀 받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레이저가 이렇게 앞으로는 드론 요격 등에 있어서 거의 뭐 대세가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도 실전 이 테스트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 왜 올까요? 보겠습니다. FA-50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말레이시아가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 MRCA 프로그램의 대상 기종으로 KF-21을 내정한 모양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9월 한국을 방문해 FA-50 추가 구매와 KF-21 도입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오는 9월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며 이번 방한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 패키지 구매가 논의될 것이라고 현지 방산 전문 매체들이 8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다툭 세리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장관과 군 고위 인사들이 9월 한국을 방문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연수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딘 장관 일행은 현재 진행 중인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 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카이 측에는 FA-50M 전투기 추가 구매와 KF-21 전투기 도입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FA-50 블락 20 모델 18대를 FA-50M이라는 명칭으로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번 국방장관 방한 일정에서는 사업 초기 공표되었던 경전투기 2차 사업 물량 18대 추가 도입과 MRCA 프로그램 관련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운용 중인 18대의 수호이 30NKM을 인도의 도움을 받아 개량하고 8대의 FA-18D 레가시 호넷을 보강하기 위해 쿠웨이트 공군 퇴역 레가시 호넷 중고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별개로 1개에서 2개 비행대 규모의 중형 전투기 도입을 위해 MRC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 NG와 슈퍼호넷 등 서방 기종과 러시아의 수호이 57 전투기가 거론됐었는데요. 슈퍼호넷이 내년에 단종되고 유로파이터와 타이푼, 라팔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호이 57과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수호이 57을 도입할 경우 미국의 캐사 제재를 받을 가능성, 수호이의 제한된 생산 능력으로 인한 납기 지연 등의 문제를 우려해 KF-21 도입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9월 방한하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기대되는 뉴스죠. 제가 한번 이 말레이시아 KF-21 구매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에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9월 달에 방문하는데 9월이 며칠 안 남았죠. 9월에 방문해서 뭐 하냐. 일단 K200 장갑차 성능 개량하고 그리고 천무 다련장 로켓에 대한 논의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합니다. 그리고는 카이에 가서 FA-50M 전투기 18대 도입하는데 이거 2차 사업 18대도 지금 1+1으로 옵션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죠. 그래서 이 2차 사업 논의하고 그리고 추가로 KF-21 도입에 대해서 논의한다라는 건데 이 KF-21은 그러면 왜 하냐? 지금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30 전투기 18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인도의 도움으로 지금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FA-18D 레가시 호넷 8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접한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공군력을 급상승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도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주 적대적인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또 싱가포르 공군이 정말 뭐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접 국가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인도네시아의 급상승하는 공군력 등을 우려해서 말레이시아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소련 무기와 미국 무기, 러시아 무기와 미국 무기를 병행해서 써왔는데 이번에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 무기를 사게 되면 제재를 받게 돼요. 그래서 부품도 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수호의 30 NKM도 거의 뭐 퇴역할 뻔했다가 인도가 수호의 30을 270대 이상 라이센스 생산하는 그 바람에 거기서 정비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호의 30 NKM은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고 이제 FA-18D 레거시온에 또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또 추가 성능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KF-21을 도입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수호의 57 하지? 수호의 57 하면 캐사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이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죠. 세컨더리 보이콧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또 싫겠죠. 그리고 지금 이 수호의 57 러시아 자기네들 내수 물량도 지금 못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계약해봐야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죠. 미국 제재받을 우리가 크죠. 그래서 KF-21이 유력하다. 그러면 유로파이터나 라팔 이런 것들은 공군이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면 스텔스 쪽으로 가야지 무슨 뭐 4.5세대 전투기냐 라는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가 라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보다 더 센 거 하자.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려면 스텔스가 돼야 돼. 물론 우리 KF-21은 완전 스텔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의 4세대 전투기 디자인과는 많이 진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KF-21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부디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했으니까 말레이시아 공군 전체를 우리 한국제로 도배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몇 대가 될까라는 건데 한두 개 비행대라고 했으니까 말레이시아가 지금 우리 FA-50을 18대 도입하죠. 또 추가로 18대 도입하죠. 기존에 또 수호의 30이 18대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비행대 하나의 규모가 18대일 것이다. 물론 뭐 FA-18D가 8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논외로 하고 18대 규모가 말레이시아 한 개 비행대 규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 비행대라고 했으니까 최저 18대, 최대 36대의 KF-21이 수출될 가능성이 9월 달에 아주 큰 변곡점을 그린다라는 건데 제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